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컵라면, 고추장, 캐리어에 싸가시나요? 저는 옛날부터 컵라면 하나씩은 꼭 가져가는데요. 왜 파스타, 피자 먹다 보면 칼칼한 매운맛이 땡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컵라면 안 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지 마트에서 파는 데가 많아졌거든요. 한국인의 매운맛이 요즘 전 세계에서 인기라니 놀라운 일 아닌가요? 김치도 맵다 하던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이랑 떡볶이를 찾는다는 게 사실 믿기진 않는데요. 최근 식품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게 숫자로 확인되면서 증시에서도 식품주가 관심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출주가 된 식품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품주는 원래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였죠. 증시가 하락장이어도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지는 주식이란 건데요.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으니까 코스피가 하락하고 주가도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쇼핑하고 영화 보러 갈 돈 아껴서 먹을 걸 사죠. 그래서 식품 기업들 실적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대신 주가도 팍팍 뛰진 않았죠.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재미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요즘 증시에서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뛰는 식품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초대박이 난 이 회사가 5월 17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상한가를 쳤죠. 그러다가 6월 10일 날씨가 더워지니까 빙과류, 아이스크림의 계절이 왔다 하면서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 식품이 갑자기 상한가까지 오릅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국순당, 막걸리 기업이 상한가를 치죠. 여러분, 서울 장수 막걸리 아시죠? 국순당이랑 같이 주요 막걸리 회사인데 이 서울 장수가 누적 수출이 600억 원을 돌파했다고 이날 발표했거든요. K막걸리가 해외에서 통하는구나 하고 막걸리 상장사인 국순당에 돈이 몰렸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성공이 낙수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13일에는 불닭 소스를 만드는 S&D라는 기업이 상한가까지 치솟았거든요. 이날 S&D가 불닭 납품업체다 라고 다룬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폭등해버렸습니다. 다음 테마는 냉동김밥이에요. 사조그룹이 원래 참치로 유명한 그룹인데요. 여기 계열사인 사조대림에서 냉동김밥 3종을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14일 발표했죠. 사조대림이 4월부터 냉동김밥 수출을 시작했는데 36톤을 배에 실어보냈다고 해요. 이게 김밥 15만 5천 줄 분량인데 한인마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날 사조그룹주 여러 개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 사조 씨푸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는 요즘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죠. 수출 여건이 된 김 파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음식이라면 일단 먹고 보는 거 아니야? 싶죠. 상한가 행렬을 쓰는 식품주들의 공통점, 수출입니다. 사실 중국, 러시아, 동남아 쪽에는 컵라면, 과자, 떡볶이 같은 K푸드가 꽤 오래전부터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 드라마나 BTS 같은 아이돌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미국, 유럽에까지 유행이 번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인들이 뭘 먹고, 뭘 쓰고, 뭘 입는지를 외국인들이 보고 따라하잖아요. K 콘텐츠가 큰일했죠? 삼양식품의 1분기 실적 충격적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57% 늘었고 영업이익은 235%, 3배 넘게 늘어났어요.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에 팔리면서 수출이 엄청 증가한 건데요. 삼양식품 1분기 해외 매출이 무려 83% 증가했고요. 미국 법인 매출이 222%, 중국 184%씩 뛰어버렸습니다. 식품 기업에서 매출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나 싶죠. 통계를 보면 말이 됩니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라면 매출이 4억 8,620만 달러, 한 6,700억 원어치예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나 증가했고요. 김밥, 햇반, 떡볶이 같은 쌀 가공식품 수출 같은 기간 42% 뛰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미국에서 성장세가 가파르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잘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식품 기업들은 지금 해외 수출 말고는 답이 없어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너무 심각하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만큼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올리기도 쉽지 않죠. 작년에 물가 높다고 정부가 나서서 라면, 과자 가격 낮춰 한 거 기억나시죠? 이때 신라면, 삼양라면, 새우깡 가격 다 내렸어요. 이러면 소비자들이야 좋겠지만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주주들한테는 악재잖아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가격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한국에서는 하나에 1,000원대인데
미국에서는 3, 4천 원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식품 기업들은 무조건 해외로 뻗어나가서 외국인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그래서 식품 기업들 지금 시설 투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농심이 최근에 2,290억 원 들여서 울산에 물류센터 새로 짓겠다고 공시했고요. 삼양식품은 밀양 공장의 생산 라인을 하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 기업들이 수출주로 변신했다는 건 바꿔 말하면 수출, 특히 북미 유럽 수출을 못하는 식품 기업은 소외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원조 음식료 대장주였던 오리온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리온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초코파이를 엄청 파는 원조 수출주였는데 요즘 실적이 좀 부진하거든요. 5월만 봐도 중국, 러시아 매출은 줄었고 베트남도 본전이에요. 미국, 호주 수출을 하긴 하는데 아직 좀 미미합니다. 본업이 이렇게 부진한데 바이오주 리가켄바이오를 인수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죠. 파죽지세인 식품 기업들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대형 악재도 남아있어요. 바로 이상기후인데요. 우리나라도 벌써 폭염이 왔는데 올해도 또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출 잘 되는 라면, 과자 뭘로 만들죠? 밀, 코코아 같은 농작물입니다. 이 농작물들은 이상기후의 속수무책이에요. 작황이 부진하면 가격이 팍 치솟고 다음 수확 전까지는 잘 안 내려요. 미국 농무부가 전 세계 농산물 생산량 전망을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올 시즌 전 세계 밀 수확량 전망치가 이번에 나온 6월 보고서에서 전월 수치보다 팍 줄었어요.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미국 캔자스는 가뭄이 심각하고요.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습한 날씨가 또 너무 오래가서 작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서아프리카의 가나, 코트디부아르에서 주로 나는데요. 여기 폭우가 쏟아졌다가 가뭄이 갑자기 심했다가 이상기후가 너무 심각하고요. 코코아 나무에 질병도 퍼져서 카카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코코아 선물 가격이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200% 올라서 사상 최고가 수준이고요. 앞으로 초콜릿 못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식품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마진을 줄이고 가격을 유지하거나 욕먹을 거 감수하고 가격 인상하거나. 롯데는 코코아 때문에 5월에 빼빼로 가격 벌써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누가 하지마 하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상한가 친 식품주들 중에서 제가 제대로 안 짚은 기업들이 있는 거 눈치채셨나요?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 식품이에요. 둘 다 크라운 혜태 그룹 기업들인데요.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잘 팔릴 거야 하는 기대로 10일 상한가를 쳤는데 크라운 제과랑 혜태 제과는 사실 아이스크림 안 팔아요. 혜태가 2020년에 빙그레한테 빙과 사업 부문을 팔아버렸거든요. 지금은 조립봉, 마이쮸, 홈런볼 이런 과자 사탕류 만듭니다. 막상 메로나 만드는 빙그레는 같은 날 상한가 못 쳤어요. 아무리 좋은 테마여도 주식 투자는 항상 잘 알아보고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K푸드가 어디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람 설정,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